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작성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 분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처럼, 이때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해당 문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이 됐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향후 소송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꼭 내용증명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화를 통해서 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녹음이 되어도 그거 자체로도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해서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읽은 걸로 표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내용증명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 이전이기는 해도 향후 법적인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용증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 도움 없이도 직접 글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때서야 이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제가 오늘 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몇 가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가 있으시다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막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인정한 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는 좀 주의를 하셔서 내용증명을 좀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 도움 없이도 직접적으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고 가정하고, 발신인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고 수신인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발신인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일단 내용증명에는 뭐가 표시돼야 될까요? 보내는 사람, 발신인, 이름 쓰고 주소도 쓰고요. 전화번호도 꼭 작성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신인, 받는 사람 마찬가지로 이름 쓰시고 주소도 쓰고 전화번호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는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내용증명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아가 보낸 몇 년, 몇 월, 며칠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이런 제목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 첫 줄에 기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문구를 넣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문구니까 꼭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아직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어구를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부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기아, 즉 수신인과 발신인 우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몇 년 몇 월부로 우리가 종료가 되었다, 나는 이미 당신한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한 적도 있고 당신도 오케이 동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가 되잖아요. 임대인인 내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임차인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건물, 원룸이든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10일까지 꼭 그 건물을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럼 나도 돌려줄 때 임대 보증금을 나도 반환해 줄게요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에 담긴 이 어떤 문서의 내용들은 많은 양을 포함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유리한 얘기도 있고 불리한 얘기도 있다 보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 한 페이지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여기에다가 증거가 있어, 내용증명 뒤에다 붙여서 보내셔도 됩니다. 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기 외에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향후에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변호사한테 돈 들여서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거는 정말 좀 복잡해, 그러면 내용증명 작성해서 변호사가 발송해 주는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 보니 어려운 사건은 상담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작성을 부탁하거나, 간단한 사건들은 제 영상 토대로 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